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병원 내부미대사내과 이욱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며, 고혈당으로 인해 소변으로 포도당의 배출이 많이 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은 몸속의 인슐린의 분비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슐린이 분비량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고령 또는 췌장 수술 등이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고열량 식이 또는 운동량이 부족하는 것 등 과체중과 비만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약제로 인해 고혈당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갈증이 많이 나고 또는 물을 많이 마시며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는 다음, 다뇨, 다갈이 주 증상이며, 이로 인해서 체중이 많이 감소하는 것들이 특징으로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혈당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뇨병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서 몸속으로 혈액들이 위장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드는 혈액 때문에 집중력의 저하, 졸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와 함께 식후 졸림이 식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혈당의 상승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는 일반인 분들이 혈당의 변화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용어인데요. 식사 후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 과정을 통해 혈액으로 포도당을 흡수하게 되고, 증가된 혈당으로 인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게 됩니다. 그렇게 자극되어 있는 인슐린의 분비로 인해서 간과 근육에서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하게 되면서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에서 근육 또는 간으로 포도당이 이동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식사 후 혈당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뇨의 진단은 공복혈당, 그리고 포도당 부하 검사하고 2시간 후에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들 중 2가지에서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될 때 저희가 당뇨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공복혈당 그리고 포도당 부하 검사를 측정할 수 있는 당 부하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약물 치료도 있겠지만,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성인에게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하고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규칙적인 운동이 제일 중요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간 정도의 강도로, 그리고 3일 이상, 연속해서 이틀 이상은 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 정도 활동은 필요하고요. 이런 유산소 운동에 더불어서 일주일에 2회 이상의 저항 운동, 다시 말하면 근력 운동을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습관 조절 잘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구 혈당 강화제 또는 인슐린과 같은 주사 제제로 혈당을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내가 만들어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식이요법, 금식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고혈당을 줄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요요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듯이 다시 환자분들은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서 혈당 조절이 다시 안 되고 당뇨가 재발한다거나 또는 약물 치료를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식사 습관을 고치는 것들이 중요한데 내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식사 또는 운동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시라면 아무래도 약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혈당의 변화가 있을 때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편하시겠지만 집에서 혈당을 꼭 한 번씩은 측정을 해보시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서서히 근육량 또는 근력, 근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유지시키는 것들이 혈당 관리에 있어서도 많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정 음식에 따른 혈당 반응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긴 어려운데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설탕과 같이 정제된 당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료 또는 음식, 예를 들면 과자 같은 것들이겠죠. 그것들을 줄이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외래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것들은 커피 드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믹스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이런 거 드시는 분들한테 일단 그것부터 끊어보자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과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당류 함량이 섭취량이 좀 높아지면 식후 혈당을 조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당의 위험이 있는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조금 줄일 수 있겠다라고 권유드리고 있고요. 현재 저희 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식사에 따른 혈당 반응을 보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거나 당뇨병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여하시면 저희가 어떤 식사를 먹었을 때 내가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고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조금 덜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습관 만드는 것들이 가장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에서 운동하시는 거, 그냥 식사습관 이런 부분들 몇 개 바꿔보시는 거 권유드리고요. 첫 번째로 내가 습관적으로 만약 드시고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일단 그거부터 중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